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같은 종목들과 함께하고 있는 진주 목걸이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이라고 하고요. 저희 진주 목걸이 정말 매주 진주 같은 종목들 두 종목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들만으로 승부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시장 이제 시작됐으니까 좀 더 힘내서 으쌰으쌰 함께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은 일주일에 1시간씩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나는 조금 더 알짜배기 그런 종목이라든지 정보 듣고 싶다,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전략 듣고 싶다 알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QR코드 준비해 왔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요, 저희와 계속해서 매일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투자 고민, 걱정 조금 덜어놓으시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시장을 조금 먼저 살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계은행에서 올해 성장률 거의 반이나 줄인 형태로 발표를 했는데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같은 이유를 들었었죠. 하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내내 들어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점점 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장이든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하면 좋겠다,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 매주 여러분들께 매일 시장에서 함께하면서 빠른 공략주, 단기 공략주 전문 우리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 오늘 모시고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2주 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지금 섹터들 중에서 어떤 섹터 지금 잡아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 저도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지금 최근 시장에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잡을 만한 게 없다, 정말 투자할 게 없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네. 정말 답답한 시장이었는데 이번 주부터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테마 좀 제가 또 하필이면 또 빨리 움직이거나 또 테마주들을 좀 급하게 좀 담는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쵸. 오늘 또 그런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 네. 오늘 일단은 시장은 다시 또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 흐름이었어요. 월요일까지만 해도 시장은 굉장히 가파르게 또 다시 한번 쭉 치고 올라오면서 상승을 좀 해주었는데 근데 다음날 또 화요일 시장부터서는 갑자기 소폭 또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일시적인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시장을 좀 잘 판단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시장을 잘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만나 뵀는데 직접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테마주 조금 빠르게 반응이 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만 두 종목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요, 생방송 중에 종목명을 말씀드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종목명 또 전략까지 함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입장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해 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여기 보이시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올 거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지금 시장에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주 두 종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제가 궁금한 게 올해 처음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렇다면 네. 올해 시장에 대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망을 듣고 싶은데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께서는 지난주에 올해도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가셨거든요. 원래는 네. 저희가 또 이제 전영호 전문가랑 저랑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네. 전영호 전문가랑 저랑 많이 갈려요. 가끔씩 맞아요. 판단이 이렇게 좀 갈립니다. 가끔 나는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데 자꾸 방송에서 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포인트가 이렇게 틀려도 되나. 그런데 일단 저희가 바라보는 시선 중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투자 시장 방향성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제가 보는 방향성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실적 시즌이고 이제 요번 주부터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요번 주부터는 일단 실적 시즌이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도
1월 말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런 실적에 대한 어닝 시즌이 좀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래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들어오냐?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영향을 당연히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환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먹거리로서는 굉장히 좋죠.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입되기가 굉장히 좋아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가 되는 종목들로 잡은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중 4분기에 있죠. 이게 4, 4분기 때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발표는 솔직히 기대하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2분기, 3분기 때는 실적이 막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많았죠. 4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둔화되는 기업들이 다소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2021년도 작년도서부터서 기업에 대한 사업들이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뭐 2차 전지가 가장 큰 주도를 했던 실적 상승의 그런 섹터였죠. 2차 전지나 또는 뭐 이번에 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려고 하는 기업들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로 뭐 여행 또는 영화 콘텐츠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있죠. 네. 그리고 뭐 숙박, 뭐 리조트 관련돼 있는 그리고 의류, 화장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정말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맞아요. 네. 어디까지 기어다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막 엉금엉금 잘 기어다니다가 네. 그래도 망하지는 않고 잘 버티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서부터는 이런 바닥을 기던 기업들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갑자기 상승을 해서 올라갈 시장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당장은 좀 2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주저앉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풀이를 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네. 김원기 전문가님 올해 내내 시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주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작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돼야 될지는 어떻게 지나갈지는 사실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주식 뭐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그만큼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지 눈여겨보는지 또 그 종목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오는지 이런 타이밍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 저희가 함께 맞춰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그냥 무료로 입장하셔서 조금 편안하게 종목 받아보시고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조금 짚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카메라 실행해 주시고요. 그 카메라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로 된 링크 나올 거고요.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진주 목걸이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전영호 전문가님께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께서는 아까 인사하면서 바로 말씀해 주셨듯이 빠른 반응 가능한 테마주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그런지 사실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 방송 공략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화끈한 반응을 지금까지 보여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한번 좀 자랑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1월 초 되자마자 1월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언급드렸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역시나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역시나 빠른 수익 상승 보여드릴 수가 있었고요. 뭐 25% 수익률 아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12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은 종목들로만 딱 이렇게 깔끔하게 승부 보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뭐
몇 달이 된 수익률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수익 쌓았다라고 말씀 안 드리죠. 딱 12월 지난달 한 달 수익률 가지고 나왔고요. 또 지난주 방송 종목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수익률 생방송이기 때문에 조작하거나 속일 수가 없다는 점 꼭 인지하시면서 여기 QR코드 들어오셔서 이번 주 역시나 김원기 전문가님 단기 공략주 전문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기대하고 있는 전문가님이니까요.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좀 네. 시장에서 봐야 할 게 있다면은 뭐 한동안 중국 이슈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봐야 될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조금? 일단은 뭐 중국 이슈는 뭐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 뭐 네. 최근에서 우리가 좀 뭐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있는 뭐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어제 있었어요. 어제 있었는데 또 여기서 또 매파적인 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긍정적인 그런 이슈들을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를 늦추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 표현을 한 거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올해는 좀 기대하기 어렵겠다라고 작년 말에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은 금리가 결국에는 인상돼야지 물가를 잡히는 거기 때문에 네. 올해 2분기, 3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 같고요. 네. 그 중간중간에 이제 금리가 이제 동결이 한 번씩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전분기와 뭐 한번 뭐 동결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제 시장 심리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요. 분명히 또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이제 자극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또 단기적으로 빠르게 또 급등해서 또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올 거고요. 우리가 지금 공략하는 건 그렇게 단기적으로 오르는 그런 시장들도 공략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늦춰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는 일단 살짝 밀어두셔야 돼요. 그런데 1분기에서 투자 심리가 악화돼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섹터 테마를 딱 담아 놓으시면 계좌 좀 운영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는 없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첫 번째 종목을 가지고 온 게 결국에는 우리가 또 건설주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왜 하필이면 제가 전에도 건설주. 교육을 제가 여기 노란톡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틈틈이 교육을 한 번씩 해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건설주 아마 쳐다도 안 보실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네.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를 받는 게 바로 건설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건설 수준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굉장히 불황인데 이게 지금 중동 국가로는 어마어마한 지금 수주를 지금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중동 국가에서 수주를 좀 최대한 좀 받을 수 있는,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중동 국가 천문학적인 투자를 진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일단 네옴시티와 두바이가 싸운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투자라고 하면은 이 투자 금액이 뭐 우리나라에서 뭐 1,000억 뭐 이런 거는 뭐 잽도 안 돼요. 뭐 그 정도로요? 조 네. 단위에서 경 단위로 넘어갑니다. 경이요? 예. 1경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가 이번에 엄청난 그 발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올해 이번에 14일이죠. 14일 날 윤 정부 들어서 첫 순방이 있습니다. 그쵸. 그게 바로 경제사절단이라고 해서 이제 14일 날에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네옴시티로 한번 크게 수익을 한번 냈었죠. 우리가 어떤 종목이었죠? 뭐 현대 에버다임 뭐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맞아요. 많이 수익을 냈어요. 성암기계공업이랑 뭐 여러 가지 수익을 냈어요. 테마주는 그 당시에 그 이슈로 인해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지금 네옴시티보다는 더욱더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 전에도 제가 한 2달 전에도 추천을 드렸지만 플랜트 사업을 하는 기업이 무조건 올라간다. 근데 나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좋겠다라고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공략했는데 수익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미 UAE 그 아랍에미리트로 벌써 사업 수주를 따냈어요. 따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과 지금 손잡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 저가이면서도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는 비용이 조금 절감되는 부분에서 뭔가 기술적으로 효과적이다라는 게 거의 입증이 돼 버렸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군요. 그렇죠. 네. 특히 또 중동 국가에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사우디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거의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좀 가까운 사이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친한가요? 친구? 아무튼 친한 네. 쉽게 말해서 그냥 좀 친한 이런 관계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신뢰를 좀 바탕으로 깔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사절단으로 100개 기업이 선정이 됐어요. 중소기업만 70개 종목이 좀 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오늘 또 좀 상승이 있었던 뭐 자연과 환경이랑 이런 종목들도 제가 편입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 네.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게 뭐 건설주나 무슨 또 기술주 뭐 이런 쪽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엔터주나 여러 가지 문화 컨텐츠 또는 의류 사업들까지도 같이 묶어서 갑니다. 아,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크게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특히나 오늘 관련돼 있는 종목이 또 우리 또 윤 대통령의 또 관련주다라고 해가지고 언급이 많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아, 그렇다고 네. 그쵸. 하면은 결국엔 정치적인 이런 이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했을 때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요 종목에 대한 또 이슈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종목을 해볼게요. 바로 넘어가는 걸까요, 전문가님? 빠르게? 그렇죠. 지금 20분이 됐어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네요. 시간이 첫 별로 번째 없어요. 방송 공약주 네. 좀 빠르게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뭐 이 이슈에 대해서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고 또 지금 봐야 될 건 어떤 건지 혹은 네옴시티 난 아직도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그런 걱정과 고민 저희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어드리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건설주 뭐 제2의 중동붐이다 제3의 중동붐이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윤 대통령 관련이 있는 종목이고요. 또 윤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봐야 하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여기서 10분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방송 공약주 전문가님이 좀 급하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빠르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뭐 그렇다면 중동 관련해서 해외 수주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도 네. 되는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좀 수주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뭐 이제 PPT 화면 좀 같이 보시면요. 네. 일단 해외 건설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 이거 빠르게 먼저 설명할게요. 두 번째로 외국인 물량이 빠지고 기관 물량이 유입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 사우디 네옴시티 드론 기술을 활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드론 기업을 하나를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아, MOU를 드론, 체결을 네. 했는데 지금 드론에 대한 이 기대치가 높은 우리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좀 기대치가 그래도 갑자기 또 급 이렇게 부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자, 일단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외국인 물량이 빠지고 기관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엔 외국인 물량은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설거지 된다 뭐 이렇게 네. 좀 그렇죠. 이상한 이런 좀 말이 위험한 있죠. 발언 나올까봐 좀 앵커님이 겁먹으셨어요. 여기까지만. 네. 네. 자, 일단은 그만큼 물량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싹 먹어치우고 빠져나와 버립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들 물량들이 대부분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 물량이 지금 빠지고 지금 기관의 물량들이 들어와요. 기관은 뭐냐면요. 바닥에서부터 탄탄하게 이렇게 매집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아, 네. 거기에서 천천히 우상향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외국인 물량 빠지고 기관 물량 들어온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 여기서 개인 물량 들어오면서 뭔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솔직히 단 하루 만에 그런 급등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네. 한 2, 3일 정도는 추가적인 계속 상승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좀 크게 좀 보고 있어요. 사실 전문가님 2, 네. 3일 정도 봐야 된다. 단 하루 만에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2, 3일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닌가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네, 그 하루- 정도도 뭐 급등 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응. 그런데 최근에 시장들 보면은 네. 올라가는 종목 상승 종목들 보면 한번 쭉 치고 윗꼬리를 가득 달고 이렇게 내려와요. 윗골에 달고 네. 내려요, 맞아요. 그렇지 않고 윗꼬리를
머리를 달지 않고 거기에서 네. 양봉 채우면서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이다. 계속 이렇게 보는 네. 거죠. 네. 일단은 제가 말이 진짜 사람이 한글이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그쵸. 자, 말을 좀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만큼 2, 3일 정도 이게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또 지금 최근에 뭐 이 종목은 아니에요. 히림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히림 뭐 최근에 굉장히 수익률 좋았죠. 그런데 수익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이었지만 네. 히림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을 했어요. 그쵸.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잡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요. 차트가 이미 상승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나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으로 쭉 기대치를 끌어올렸다가 그 기대치 물량이 그대로 지금 반납해서 떨어진 상태예요. 아이고. 보세요. 자, 지금 산을 그렸습니다. 산을. 자,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가 네옴시티로 종지부를 딱 찍었습니다. 고점 딱 찍고 네. 그 이후로 한 2, 3개월간 주구장창 내리 찍었습니다. 떨어졌네요. 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 심리로 인해서 오른 종목들은 기대 심리가 줄어드는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물량 빠질 만큼 다 빠졌고 바닥에서 이미 최근에 한번 상승 추세가 한번 나왔어요. 네. 요거 차트 보시면은 이미 대장주로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건설 대장주, 네옴시티 대장주 치면은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가 요거 투자 포인트를 지금 잡아드리는 이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지금 요 종목을 지금 잡아드리냐면 네.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뭐 삼성물산 이런 거 건드리면 되지 않아? 얘네들은 무조건 사업수주 따낼 거 아니야. 그렇게 투자한다고 하면은 지금 대기업들 위주로 이번 4분기 실적에서 만약에 자빠져봐요. 건설주 이번에 만약에 자빠져봐요. 아이고. 이거 수주가 자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지금 전체적인 추세 틀로 봤을 때 보세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여기서 중간 정도는 제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단가로 말씀드리면 4만 원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4만 원대? 네. 4만 원도 꽤나 오른 가격인데. 네. 현재 가격이 지금 3만 원 초반대인데 4만 원대까지 거의 8천 원, 9천 원 단위는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30% 정도? 예, 그 4만 원 구간이 지금 저항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 네. 한 번 더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 3차 뭐 추가 매수로 끊어서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여러분 건설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건설주로 가지고 왔는데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지금까지 내내 건설주로 좀 수익을 쌓아 오셨거든요. 뭐 서암기계공업이라든지 현대 에버다임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종목들로 빠르게 수익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건설주 과연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 건설주 잘 언급 안 해주시는데 어떤 종목이길래 이렇게 생방송까지 가지고 나왔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 여러분 3분 후에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그 3분 후에 생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QR코드 통해서 말씀드리고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건설주 한 종목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고 워낙 빠르게 테마가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뭐 하루 만에 윗꼬리를 달고 바로 다음날 다시 내려오는 그런 종목은 아닐 거다. 뭐 2, 3일 정도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조금 수익 좀 더 크게 쌓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건설주 중에서 사실 이런 종목 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더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여기서 공개하도록 할 거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입장하는 방법을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기본 카메라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여기 보이시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로 된 링크 나오고 있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건설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까 기관 물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기관 연기금 왜 이 종목에 들어오고 있는지 그 이유도 한번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마지막으로 좀 가장 눈여겨보시는 포인트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갈까요? 눈여겨서 볼 포인트는 이미 다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조금 네.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건설주 사실 기대 심리로 굉장히 이 종목도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 그만큼 다시 도로 빠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일단은 네. 그게 있어요. 경제사절단 100개 기업에서 일단 이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벌써 간다라고 이게 확정이 됐어요. 그쵸. 어제 발표가 됐어요. 어제 발표돼서 제가 문서를 다 확인했는데 공문 문서 이게 다 봤는데 네. 일단 이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만 뭐 사실 다 말 다 했네요. 경제사절단 100개 종목 중에 이 종목 이 회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서 뭐 제2의 중동붐이라든지 이런 거 기대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뿐만이 아니라 전략까지도 함께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건설주 한 종목 가다 가시고 좀 탄탄하게 수익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1분 안에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할 거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진주 목걸이 2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들어서 좀 긍정적인 시장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지표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시장 올해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아닐까. 저도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조금 훨씬 더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 좀 좋은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담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맞는 종목들 역시나 저희가 다 챙겨두고 여러분들께 조금씩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님, 한 분은 굉장히 조금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분은 여러분 빠른 수익, 화끈한 수익 책임지고 있는 김홍일 전문가님입니다. 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성향에 맞춰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굉장히 수익 계속해서 쌓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건설주였죠. 건설주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서암기계공업이라든지 현대에버다임, 네옴시티가 계속 뜨겁고 중동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께 드린 종목이었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방송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죠. 우림 BTS 같은 경우에는 25%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안겨드린 종목이고요. 또 이 우림 BTS 말고도 12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께 투명한 종목들로 수익 쌓아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2023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으쌰으쌰하면서 저와 저희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께 종목과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QR코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이제부터 두 번째 방송 공략주 또 이슈까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두 번째 이슈로 좀 볼만한 거에서 메타버스를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메타버스 조금 뜬금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이 종목을 가지고 오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웬 메타버스가 그러니까요. 나오지?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CES 2023 보신 분들은 네. 거기 관심을 조금 두신 분들은 메타버스 그럴만하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 왜냐면 지금 메타버스나 로봇 사업이 신성장 동력으로는 최고의 섹터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성장 사업은 메타버스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네.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래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솔직히 뭐 이 메타버스 이거 VR 장비를 맨날 일상에서 차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체감이 좀 되실 건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네. 요즘 메타박스에 들어가는 뭐 그래픽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네. 것들이 결국에는 다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것들인데 이 기술들이 굉장히 날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메타버스 사업은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가상현실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뭐 맨날 뭘 보면 봐야 돼요? 메타버스는 뭐 자꾸 가상현실 쪽으로만 보는데 우리는 사업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어떻게든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는 거지 그냥 심심해서 재미없어서 졸린데 그냥 볼 거 없어서 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 아이템들을 빨리 좀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따르는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려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고 이 메타버스가 이제 조금 뿌리는 그런 사업들은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네. 그래픽 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네. 얼마 전에 아바타 2 네. 개봉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저 4D로 봤는데 장난 아니었거든요. 정말 현실에 들어와 있는 그렇죠. 것처럼 원 네. 봤을 때도 충격적이었는데 네. 2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현실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2를 좀 뒤늦게서야 봤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연관이 네. 있을까요? 이런 그래픽이라든지 기술력 같은 것? 그럼요. 네. 일단은 네. 또 이 기업이 어떻게 좀 잘 찝어주셨어요. 아, 메타버스에서도 이 기업이 네. 또 아바타 2 관련주로 좀 언급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좀 그런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추가적인 좀 상승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그래픽 쪽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실 필요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제 플랫폼 쪽도 보셔야 돼요. 어떤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가상현실에서 이거 장비 차고 내 친구들이랑 띠까띠까 노는 그런 거구나. 아니면 맞아요. 무슨 뭐 포트나이트나 뭐 이런 게임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쪽에 대한 이런 퀄리티도 정말 저도 집에서 이걸 쓰고 한번 영상을 많이 봤어요. 네. 일부러 샀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려고 네. 한 40만 원 주고 샀는데 네. 너무 좋아요. 이 신세계예요. 신생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영상을 보잖아요. 우리가 아이돌 그룹을 이렇게 봐요. 저야 원래 아이돌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한번 체험해 보려고 봤습니다. 그때 그 에스파였나요? 네, 에스파? 에스파인가요? 네, 맞죠? 그 에스파 그 그룹이 이제 네. VR로 3D로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입체감 있게 보는 게 있는데 네. 정말 진짜 제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입체적인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최근에 또 이제 다음 화면 이제 PPT 화면 좀 보여주시면 네. 자 우리가 이제 애플 VR 장비 출시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좀 있어요. 애플. 애플이요? 네. 사실 애플 너무 막 발표하겠다 하고서는 발표 안 하고 미뤄지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애플 VR 이번에는 조금 확실하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애플에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픽 쪽도 있고 영상 쪽도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쪽도 있고 그렇죠. 메타버스 사업으로는 여기 VR, XR, AR 장비 사업들도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군으로 찢어져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네.
애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단순히 애플 출시가 된다라는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뭐 실질적으로 조금 연관이 있는 종목이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일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VR 장비가 출시되면은 네. 결국엔 이 기업이 일이 더 많아집니다. 직접적인 수혜는 없어요. 아 그래요? 직접적인 거는 예를 들면 저번에 뭐 전용호 전문가 가지고 온 뉴프렉스라는 뭐 이런 종목들 VR 장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진짜 직접적인 수혜 종목이 되겠죠. 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런 이슈들을 좀 체크하자 이런 얘기고요. 네네. 일단 애플 VR 장비 출시에 일단 수혜가 가능해요. 수혜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만큼 VR 장비가 나오면서 VR 시장이 굉장히 갑자기 커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영상에 대한 이 퀄리티를 중요시 생각하는 아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훨씬 거죠. 그쵸. 예, 그럼 이 기업에 대한 이 사업 수주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면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의 상승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 한한령? 이건 네. 요건 되게 포인트입니다.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갑자기. 그렇죠. 네. 최근에 우리가 뭐 중국에 있는 코로나 확진자 입국자를 제한하는 약간 그런 조치를 하자마자 중국은 여기에서 바로 보복을 시작했죠. 근데 이게 또 앵커님도 이렇게 보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네. 이게 아니에요? 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정말 진짜 이게 보복이 맞나? 이 보복일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지. 네. 근데 보복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되게 좀 겁먹잖아요. 그렇죠. 무섭잖아요. 근데 보복이라는 이런 내용보다는 네. 조금 너희가 이런 조치를 했을 때는 우리도 그만큼 너희 나라로 보내는 인원수를 줄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그렇게 한다고, 대응을 네. 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게 또 뉴스 기사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일본 시장에 네. 일본 뭐 우리나라에다가만 그냥 좀 소외감 느끼게 대한민국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너희는 정말 안 돼 하면서 우리나라만 집중 공격을 한 게 아니라 네. 인접 국가인 뭐 일본에도 이렇게 제재를 했어요.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좀 소외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보복성에 대한 그런 이슈로 보면은 이 기업 우리가 또 투자하기가 포인트가 좀 이게 축소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쭉 갈 거지만 지금 이 그 입국자 수 제한에 대한 PCR 검사나 뭐 이런 입국에 대한 제한 조치 같은 경우는 네.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쵸. 단기적인 부분으로는 우리가 잠깐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로 봤을 때는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오히려 그렇죠. 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쵸. 짧고 굵게 가는 게 아니라 얇고 길게 가야 돼요. 사실 뭐 투자는. 한한령 해제도 네. 이제 막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이슈기도 하고 또 중국이 아예 코로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것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작이고 어쩌면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략해 드리는 거군요. 한한령 해제 뭐 이미 많이 지난 이슈 아니에요. 재료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오히려 그게 아닐 수 있다. 뭐 단순히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 대한 단순히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과 대한민국 이렇게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성장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통이 있고 진통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훨씬 더 큰 결실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종목 뭐 메타버스 혹 또 아바타 아까 이야기도 하셨는데 아바타 2라든지 이렇게 컨텐츠 미디어 관련주 여러분 한 종목 꼭 알고 계셔야겠죠. 괜찮은 종목으로 한 종목만 알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이 종목으로 수익 이어갈 수 있는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여러분 방송이 끝나고 여기 QR코드에서 전문가님이 직접 공개해 주시도록 할 거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워낙 K 콘텐츠, K 미디어 강국인데 괜찮은 종목 알고는 계셔야겠죠. 지금 당장 포트에 담지 않더라도 어떤 종목인지 알아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그럼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기본 카메라 실행해 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전화를 여기 보이시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나올 거고요. 그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해온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지고 온 이 종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 이 네. 종목 뭐 한한령 해제라든지 애플 VR 장비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슈 말고 이 회사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회사고 네. 뭐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회사가 가진? 강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영상 콘텐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사업을 분류를 딱 이렇게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그 메타버스의 가상현실에 또 필요로 하는 그런 고화질적인 그런 그래픽을 또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 그래픽 사업으로 인해서 영상 콘텐츠 쪽으로도 갈 수 있겠죠. 메타버스 그렇죠. 가상현실 말고 영상 콘텐츠, 그 다음에 또 게임 콘텐츠. 게임까지도요? 이제 네. 그래픽 사업을 여러 개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드라마, 영화 콘텐츠나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현실까지도 네. 같이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아무래도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네. 미래지향적으로 그렇죠. 좀, 네, 그리고 갈수 있는. 지금 뭐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부각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콘텐츠 최근에 이제 또 나올 만한 또 콘텐츠가 있어요. 또 준비 이제 중인 게 있나요? 딱 열흘 뒤쯤, 오늘이 며칠이 11일이니까 딱 네. 열흘 뒤에 20일. 네. 이제 9일 뒤에 이제 출시가 되는 어, 혹시 아시나요? 어떤 거죠? 모르시는 뭐지?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의라고 해요. 정의. 정이요? 정의라는 네. 콘텐츠가 있습니다. 아, 정의라는 네. 콘텐츠에 직접적인 투자 그 사업을 같이 한 그 투자. 직접적인 수혜주. 네. 네. 근데 이 정의가 네. 진짜 스케일이 진짜 굉장히 커요.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의라는 그런 콘텐츠를 보신 분들, 예고편이나 포스터만 보신 분들은 네. 아마 조금 관심 있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영상 콘텐츠로 해서 이렇게 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수혜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종목에서 말씀드렸었던 거는 제가 정리 잠깐만 할게요. 네. 일부 종목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나오네요. 요거를 좀 네. 정의라는 이 그 콘텐츠인데 네. 이게 결국에는 이 기업이 어마어마한 영상 콘텐츠 관련으로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근데 지금 스케일이 굉장히 높은 거라서 그렇네요. 네. 아마 엄청난 시청률을 좀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넷플릭스에도 공개가 되는 영화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영상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영상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그럼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도 뭐 네. 넷플릭스에서 공개하고 그렇죠. 하는 만큼 전에 제가 작년에 이 콘텐츠 한번 공략했다가 뒤통수 한번 세게 맞은 적이 있어요. 어떤 에이스토리에 네. 지리산이라는 지리산 혹시 그쵸.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딱 그 그래픽 보자마자 네. 뒤통수 세게 한 번씩 맞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 아깝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아무튼 재밌게 보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재미있게 못 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종목을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쵸. 정말 조금 아무튼 이렇게 뭐 두 번째 콘텐츠에 종목, 대한 네. 이 퀄리티가 떨어지면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이 기업이 투자한 그런 퀄리티로 봤을 때는 충분히 네. 기대치가 좀 높고요. 네네. 그다음에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자면 네.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14일 날 경제사절단이 아랍에미리트를 출발해서 돌아오는 게 아마 17일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갔다가 오는 그 중간중간에 네옴시티에서도 네. 우리가 팀 코리아 갔을 때도 이거 복귀해가지고 오는 하루 이틀 뒤에도 주가가 움직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슈는 당분간은 지속될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반짝 움직이는 종목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은 안전하게 좀 우리가 여유 있게 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래도 추가 매수를 이제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솔직히 지금 뭐 중장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섹터를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중장기 종목은 저는 3분기부터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분기부터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여론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면 시장에 반등하는 그런 힘으로 인해서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또 나는 스윙으로 좀 우리가 길게 좀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는 3분기부터 아마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스윙으로 2, 3개월 정도 좀 가지고 가신다고 하시면 왜냐면 좀 무거워요. 그렇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종목들도 무거운데 이 종목도 좀 무거워요. 그래서 그렇죠. 2, 3개월 정도 우리가 좀 여유 있게 가지고 가면서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일부 종목은 강하게 반등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방송 공략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건설주로 좀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방송 공략주 메타버스 관련해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뭐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두 가지 방송 공략주 투자 성향에 맞춰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략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같은 종목들 가지고 온 오늘 진주 목걸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